조인서 변호사 이현상 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20년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 이런 변호사는 두 번 다신 없을 거야.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재산 분할을 할 때가 되니까 상대방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법대로 하자, 재산 절반 내놔라 라고 나올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나눠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가장 억울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책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가 있다면 그 배신의 대가는 재산 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최신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개념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하지만 위자료, 재산 분할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 외도나 폭행 등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거든요. 이거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배상의 개념인 거죠. 하지만 재산 분할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정산의 개념인 거죠. 마치 동업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각자의 지분만큼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재산 분할을 한 푼도 안 해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일단 동업자로서의 기여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외도는 재산 분할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최근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 재산을 축내는 행위였다라고 하면 이를 재산 분할 비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상간녀한테 수천만 원을 쓴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남편이 2년간 외도를 하면서 상간녀한테 수천만 원을 보내고 함께 돈을 펑펑 쓴 사건이거든요. 1심 법원은 40년 넘게 산 부부의 기여도를 똑같이 봐서 위자료는 위자료지만 재산 분할은 그냥 5대5로 나누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법원은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증여하고 함께 소비한 거는 부부 공동 재산을 유출시킨 행위라고 보고 재산 분할 비율에서 아내한테 더 유리하게 아내 55, 남편 45로 변경한 겁니다. 성년 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 공동 생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하고요. 외도에 쓴 돈만큼 남편의 몫을 깎아버린 거죠.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상간녀한테 집과 차까지 사준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87년에 결혼을 해서 30년 넘게 가정을 지키고 4명의 자녀를 키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임대업을 했고요. 근데 남편이 무려 8년 이상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거죠. 심지어 2014년에는 외도 사실을 들키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 그러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녀한테 오피스텔 매입자금 2억 원을 대신 주고 채무도 탕감해주고 차량을 사실상 증여하는 등 상간녀한테 재산을 빼돌린 거고요. 수시로 해외여행을 가고 또 아내한테 성애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내의 기여도를 20%로 봤는데요. 2심 법원,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남편은 아내의 의사에 반해서 상당한 규모의 부부 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을 20%에서 35%로 올라갔고요. 남편의 이런 배신 행위가 재산 분할 비율에 명확히 반영해준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할 때 감정이 아닌 증거로 전략적으로 싸워야 하는데요. 이런 판례들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좀 명확합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저 사람이 바람을 펴서 억울해요 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배우자의 외도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가족의 소중한 재산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청산적인 요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나한테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상대방한테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상간자와 함께한 여행,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그리고 고가의 명품, 자동차, 오피스텔 등을 사준 증거, 이런 구체적인 금융 증거들을 찾아내서 배우자는 이만큼의 공동재산을 엉뚱한 곳에 탕진해서 재산 형성에 마이너스를 끼쳤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 깨질 수는 있죠. 하지만 배신으로 인해 깨졌다면 그 배신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의 내용 핵심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둘째, 외도를 하면서 공동재산을 상간자한테 쓰거나 탕진했다면 이거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을 하면 나한테 훨씬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당신의 든든한 변호사. 네,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 이혼 상속 전문 가족법 1호 변호사, 유신면 태극권 수령까지 하신 변호사.